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스캠 범죄 사건입니다. SNS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요구해 빼돌리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가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주제는 로맨스 스캠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을 영어권에서 이제 스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조직적 비대면 범죄인 스캠 범죄 중에 이 남녀 간의 관계를 이용한 사기, 해킹 범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법승 우지원 변호사와 함께 좀 깊이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에서 최근 1년 사이에 로맨스 스캠 범죄가 2배나 증가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것부터 자유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 파병 군인 의사를 사칭하여 6개월간 피해자 24명에게 총 1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국제사기 조직 일당 10명을 구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과거와 달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예.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예.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환심을 사 금원을 편취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이용하는 그런 범죄다 이런 얘기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최근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로맨스 스캠 범죄 수법과 이에 대한 피해자에서 어떻게 가해자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예. 본인이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놓으시면 이제 주변에 이런 문제 또는 본인이 이런 문제에 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팁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SNS나 이제 채팅 어플만 이용해서 저도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억대 피해 금액이 발생한다. 이게 좀 잘 이해는 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보내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로맨스 스캠 범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과정별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로맨스 스캠 범죄는 주로 SNS를 통해 해외 파병 군인이나 해외 거주 전문직을 사칭하면서 친분을 쌓은 뒤에 해외 배송료나 항공료, 통관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갖고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접근해서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돈을 이제 통관비 뭐 이런 걸 보내게 됩니까?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통상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자연스럽게 친분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행동하고 주로 위 조직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서 예.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화를 진행하는데요. 예. 이를 보면 누가 봐도 한국말이 서툰 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한국어를 써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낸 다수의 메시지 중에 답장이 온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친분을 쌓기 위해서 예를 들면 먼저 프로필 사진의 외모를 칭찬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소소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답에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네. 예. 이는 마치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 인생에 특별하고 위안이 되는 존재야 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줘서 피해자가 자신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화 과정을 통해 갖고서는 굉장히 쟤는 무조건 내 편이구나 라고 이제 신뢰하게끔 만들고 믿게끔 만들고 그렇게 하게끔 한다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본인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특히 이제 개인이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사적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내가 미군에 소속된 의사인데 예멘에 있다. 네네. 근데 당신을 만나서 한국에 살고 싶은데 예멘을 떠나려면 탈출 비용으로 하나 1억 원이 드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부족하다. 네네. 라든지 내가 국경 없는 의사의 소속 의사인데 의료 장비를 놔두고 갈 수가 없다. 당신과 함께 살려고 한국으로 가려 하는데 항공료와 통관 비용으로 한 3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겠냐. 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힘든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챗 GPT 같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다 보니까 더 이런 게 쉬워질 것 같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피해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이때 피해자들은 이미 사실 혼자 외로운 상태에서 한 달 내지 2달 넘게 매일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미 사랑에 빠지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마치 이 사람을 놓치면 다시 또 난 혼자가 될 거야. 혹은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운명이야. 라는 자기 암시에 빠지게 되는데요. 예. 이런 까닭에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의심도 못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네. 제가 본 바로는 피해자들이 봤을 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도움이 돼줘야지 예. 라고 생각에 빠져 의심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 그렇군요. 범죄 조직원들이 이제 주로 해외에 거주할 것이고 이제 외국인이다라는 말씀이신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당히 특이한 부분인데요. 네네.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 의사를 표현한 순간 외국에 있어 원활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예. 비트코인으로 보내줘야 한다. 네네. 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비트코인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게끔 비트코인 계좌 개설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경우를 살펴보면 편취당한 횟수가 1회에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없고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금원이 전부 다 할 때까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또 특이한 점은 피해자들의 주 성별이 여성이 대부분이고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네네. 다만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들 역시 당초 넉넉한 경제 형편이 아닌데도 제3금융권 대출 카드론까지 이용해서 이 범죄 조직원들에게 속아 돈을 보내주기에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다는 점입니다. 참 이게 보면은 이제 외로움도 많이 느끼시지만 여성분들이 또 공감 능력이 또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쉽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로맨스 스캠 범죄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또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장 큰 로맨스 스캠 범죄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속임에 피해자였다가 본인이 이제 구해줄 수 있는 돈을 다 조직원들에게 주고 나면 예. 그때부터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네네네.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나올 돈이 없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들에게 다행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예. 내가 지금 한국 계좌가 없어서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수 있게 해주겠냐. 예. 그럼 그 돈을 내게 보내달라. 라든지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아마 입금 명의가 여자일 텐데 친구 와이프가 보내준 거니 그거 받으면 내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거네요. 전달책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그리고 피해자들로서는 이미 자신이 절실히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더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고 이게 뭐 범죄든 뭐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까지 가시게 되는군요. 그렇죠.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든 도와줘서 만나야겠다. 예. 이 생각만 하시는군요. 네네. 네. 맞습니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이제 막아야 될 대출을 못 막고 이제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네. 어느 정도 돈을 받는 조건으로 요청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만 해도 사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죠. 예.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법원에서는 로맨스 스캠 범죄의 경우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것으로 보아서 네.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뭐 좀 상황이 좀 더 안 좋게 되면 공동정범으로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이제 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호죄 역할의 경우 현재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네네. 초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한 전례가 있는 만큼 예. 로맨스 스캠 범죄의 경우도 처벌이 중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캠 범죄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만약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금원을 요구하는 두 가지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예. 일단 그 인적 관계를 단절하실 필요가 있고 네. 이미 금원을 보내신 이후라도 가까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환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지원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